가자. 자, 그 다음은 예시들을 몇 가지 한번 안내를 하고 이 산화환원에 대한 예시를 안내를 한 다음에 중요한 설명. 이제부터가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야. 알았죠? 가보자. 제일 먼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산화환원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아까 살짝 이야기했어요. 연소 반응 있죠? 연소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천천히 대답해봐. 아까 이야기했어. 연소 반응은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전자에 의한 이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산소는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두 글자. 산화한다 그래서 환원한다 그랬어. 맞아요. 산소는 항상 환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랑 반응하는 다른 물질은 항상 뭐 하겠습니까? 산화하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게 생긴 연소 반응 써보도록 할게요. 메테인의 연소입니다. 메테인 어떻게 써요? 맞아요. CH4예요. CH4랑 O2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개수가 안 맞네요. 여기 이렇게 쓰면은 두 개, 네 개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탄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물의 탄소에는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성물의 탄소에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메테인은 뭐 했다라고 볼 수 있어? 산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산소가 항상 뭐 한다 그랬습니까? 환원. 그럼 산소랑 반응하는 또 다른 물체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산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로 가볼 거냐면은 생물의 호흡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자, 조금 디테일한 설명할게요. 여러분,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좀 길어요. 기억 안 나죠? 배운 적도 없을 거예요. 2학년 때 언급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모든 세포라고만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학교는 이렇게 강의할 겁니다.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는 마이토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라는 단어를 썼을 건데요. 2022년 개정교육 과정으로 단원이 넘어오게 되면서 표현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마이토콘드리아로, 리보솜은 라이보솜으로. 여러분, 숨 쉴 때 작아지는 이 두 친구 이름이 뭐예요? 아니, 폐, 허파로 바뀌었습니다. 폐 속에 들어있는 공기 주머니 이름이 뭐였죠? 두 글자인데 폐포, 허파과 아리. 네? 소장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소장, 작은 창자. 대장은 뭘까? 그러면 큰 창자. 여러분, 이게 교육과정은 안 나오는데 위랑 소장이랑 이어주는 아주 작은 장이 하나가 있어요. 손가락 12개로 이어진 길이의 장이다 라고 해서 손가락 12지장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샘창자. 이엠병. 영상 찍고 있는 이름을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이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포도당이 필요하거든요. C6, H12, O6. 이게 포도당이에요. 알겠습니까? 얘가 포도당이에요. 얘는 암기하세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6개의 산소가 필요해요. 그 결과 6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6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산소가 있으면 언제나 항상 뭐 할 거라고? 환원. 그러면 호흡에서 산소는 뭐 하겠습니까? 환원할 거고요. 포도당은 뭐 하겠습니까? 산화하겠죠. 이해되니? 사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탄소를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탄소에 붙어있는 산소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생성물에는 지금 몇 개가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12개가 붙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산화했다라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호흡을 했으면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와 줘야 돼? 응? 광합성. 여러분 광합성은 어디서 합니까? 세포 소기관 중에서. 엽록체. 그쵸? 엽록체에서는 6개의 이산화탄소랑 6개의 물 분자가 반응하여서 포도당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C6H12O6. 그 다음 6개의 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여러분들께 암기시킬 때 숫자 6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이죠. 그 다음 60이 6이죠. 그쵸? 6이랑 관련 있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암기하긴 편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먼저 공부하지 않고 얘를 먼저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얘들아 봐봐. 여기서 화살표가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가 뭐 했다라고 볼 수 있어? 12개에서 6개로 변했기 때문에 얘는 이번에 뭐 했을까? 환원했겠죠? 그쵸? 얘가 환원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얘가 뭐 했겠습니까? 물이 산화했을 것이다.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지구의 역사를 바꾼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호흡이에요.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광합성이에요. 왜? 광합성 때문에 무엇이 마구마구 증가하기 시작했죠? 산소. 바닷속에 산소가 꽉 다 채워지게 되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공기 중으로 올라와요. 그게 태양에서 날아오는 강한 자외선과 적외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O2에서 O3로 변해. O3가 뭐게? 오존. 그래서 오존층이 생긴 다음에 생물들이 육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 중에 하나가 호흡과 광합성이에요. 요거 하나를 묶어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철의 재련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철의 재련. 우리 인류가 이 철의 재련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왔었죠. 이것도 하나의 산업혁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최근에 있었던 혁명은 무엇입니까? 요거잖아요. 연소 반응. 왜? 증기기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혹은 이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래서 과거에는 지구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광합성과 호흡, 철의 재련, 연소 반응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나오곤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철의 재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지?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먼저 코, 크, 스라는 친구를 연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크스는요. 순수하게 탄소로 이루어진 친구예요. 뭐로 이루어진 친구라고요? 탄소. 그래서 이 탄소로 이루어진 친구를 불에 태워요. 연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은 2개의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요. 알겠죠? 자, 산소가 있네. 무조건 뭐 했을까? 환원. 탄소에서 산소의 개수가 증가했으므로 이 친구는 환원됐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요. 요렇게 생긴 길다란 재련관에다가 넣어줍니다. 첫 번째로는 일산화탄소 넣어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철광석을 넣어줘요. Fe2O3라고 하는 친구를. 오케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철광석이 Fe2O3거든요. 얘랑 3개의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 2개의 철원자가 나올 것이고 3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산화탄소는 무조건 뭐 한다 그랬죠? 두 글자. 산화한다 그랬습니다. 산소를 먹으려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 그리고 철은 산소를 뺏겼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환원되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쵸? 요것이 바로 철의 재련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요거예요. 세 번째, 중3 때 여러분 혹시 핫팩 기억하십니까? 핫팩, 흡열 반응, 발열 반응 따뜻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철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독특해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철이요, 이가 양이온으로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이가 양이온이라는 말은 Fe2+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Fe2+로 존재할 때는요,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은 산화철이 만들어질 때 있죠? 녹슨철이 만들어질 때는 2+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 FeO의 상태로 존재한다. 오케이? 그래서 산화철이 만들어질 때는 이가 양이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삼가 양이온으로 존재할 때가 있어요. 삼가 양이온 3+로. 오케이? 자, 3+ 형태 존재할 때는 철광석으로 존재할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줄게요. 그냥 공부하기 쉽게. 그냥 Fe2O3로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Fe2O3로 존재할 때.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하나 써줄게요. 그냥 요것만. 알겠죠? 그래서 얘는 철광석으로 존재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보시게 되시면은 광산에서 철이 재련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돌멩이에 붙어 있잖아요. 그때는 3+다. 이해되나요? 요렇게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책에 있는 걸로 한번 쓱 가보려고 하는데요. 몇 페이지 가볼 거냐면은 352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3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3개. 그래서 5, 6, 7로 한번 가볼게요. 5번은 뭐냐면은 별거 없어. 산화구리의 연소인데요. 산화구리랑 우리가 탄소를 반응했다고 합니다. 뭘 반응했대요? 탄소. 대답 잘해야 돼. 탄소랑 반응했더니 가장 중요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석회수가 흐려졌대요. 자,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석회수가 흐려졌다라는 소리는 산화구리랑 탄소를 반응하게 되어서 만들어진 생성물에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생성물에 이산화탄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실험 과정은 이러해요. 어떤 길다란 관에다가요, 줄을 하나 연결하고 이 아래쪽에다가, 이거 너무 크게 그렸다. 이 아래쪽에다가 석회수를 넣어놨더니 여기서 발생한 기체가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지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A라고 하는 곳에 산화구리랑 탄소가 있는데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가열시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석회수가 어떻게 흐려지는지 석회수의 반응부터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얘는 산화환원 반응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어만 주시면 돼요. 석회수가 흐려지는 반응은요, CaOH2가 석회수예요. 알겠죠? 이 친구랑 CO2, 이산화탄소가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눈 오는 날 도로에 뿌려주게 되는 탄산칼슘, 석회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석회암 성분이 만들어지고 물 분자가 하나 생성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석회수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요게 중요하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산화구리랑 탄소가 반응했다는 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쵸? 여러분, 산화구리는 CuO예요. 그쵸? 얘랑 누구랑 반응했대요? 탄소가요.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대요. 그죠? 그런데 우리 돌턴의 원자식에 의하여 원소가 새롭게 생성될 수 있고 소멸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냥 구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리고 말았네요. 두 글자. 환원.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산화. 됐죠? 자, 그 다음 혼튼 필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CU가 뭐예요? 구리죠. 여러분 구리가요. 그냥 원자 상태로 존재할 때가 있죠. 즉 그냥 CU 형태로 존재할 때는요. 무슨 색을 띠게 되냐면은 붉은색을 띠게 돼요. 붉은색. 알았죠? 근데 구리가 이온 상태로 존재할 때가 있어요. 물에 녹았을 때. 즉 CU2+의 형태로요. 그럴 때는 무슨 색을 존재하게 되냐면은 푸른색을 띠게 돼요. 푸른색. 알겠죠? 그런데 구리가 산화한 상태가 있습니다. 즉 지금 칠판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CU5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슨 색이냐면은 검정색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2번에 썼던 요 식을 통해서 대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정색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감소할 거고, 붉은색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되겠네요. 맞아, 아니야? 그쵸.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이 질문의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꽃이라는 거 기억해요? 불꽃. 여러분 불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심지 바로 위를 뭐라고 불러요? 속불꽃. 불꽃 모양 제일 윗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겉불꽃. 기억 못하네 이것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꽃 언제 배웠어? 2학년 때 배웠지 너네들은. 금속의 불꽃 반응색, 리튬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했었잖아. 그치? 구리 초록색 막 이런 거 했잖아 얘들아. 그죠? 맞아요. 그쵸? 자, 여기서 첫 번째 심지 근처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속불꽃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속불꽃은 일산화탄소의 양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 겉불꽃이 이 진짜 끝부분이 아니에요. 조금 더 윗부분이에요. 조금 더 윗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겉불꽃이라고 불러. 겉불꽃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많은 산소랑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겠지? 그지? 갈게요. 첫 번째 할 일. 겉불꽃을 넣어줄 겁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구리를.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개의 구리랑 겉불꽃에 뭐가 많대요? 산소가 많대요. 그래서 산소랑 반응을 하게 되어서 두 개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산소는 무조건 뭐 해요? 환원. 그럼 자연스럽게 구리는 뭐 했겠어요? 산화. 그치? 자, 혼틈 질문입니다. 겉불꽃에 넣어주게 되면은요, 붉은색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하지만 검정색인 부분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게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됐죠? 두 번째는 이미 저렇게 불타버린 검정색의 산화구리를 다시 속불꽃에 넣어줄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미 만들어진 산화구리랑 속불꽃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일산화탄소가 반응하게 되어서 구리가 다시 원자 상태로 바뀌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일산화탄소는 무조건 뭐 한다 그랬어요? 두 글자. 산화. 그럼 나머지 한 친구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환원. 이해되니? 그쵸? 질문. 그럼 여러분 산화구리가 구리로 바뀌고 있으니까
검정색인 부분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요. 붉은색인 부분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늘어나고 있는 중이겠죠. 이해됩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매그네슘으로 실험 한번 해야 됩니다. 7번째. 마그네슘의 연소예요. 연소니까 산소랑 반응하는 거고 반드시 한 친구는 산화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식은 요거예요. 우리 요거 아마 이제 중3 때 마그네슘 리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이런 거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그네슘 리본을 연소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던 식이랑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도 이가 양이온 2+로 변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MgO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겠죠. 산소 무조건 뭐 한다 그랬습니까? 환원. 그럼 나머지 한 친구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산화. 어렵지 않죠?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조금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마그네슘 리본을 이곳에다가 넣어서 연소를 시킨대요. 어디냐? 드라이 아이스에 넣어서 연소한대요.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의 주성분이 뭐예요? 근데 이게 연소가 이루어질까요? 불에 태운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안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럼 잠깐은 확 타버리거든요. 잠깐은. 알겠죠? 즉 가보도록 할게요. 드라이 아이스 CO2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다른 거 없어 얘들아. 따라와봐. 2개의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2개의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질 거고요. 탄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이 드라이 아이스 불에 태웠던 그 장소 위에 대답 잘해. 검, 정, 색, 가루가 많이 남아 있었대요. 대답해 볼까? 생성물 중에 하나는 산화 마그네슘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탄소예요. 그럼 얘들아 이 검정색 가루는 산화 마그네슘일까 탄소일까? 둘 중에 하나야. 생각해봐. 뭐?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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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론물에 왜 이렇게 심해? 진짜 근데 산화가 아닐 것 같아. 뭐 같아? 산화구리? 산화 마그네슘? 뭘 것 같아? 둘 중에. 집중 안 하지? 마그네슘? 마지막. 탄소? 오우. 탄소 가루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 필기할게요. 재밌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요, 흰색 가루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거 한 문제 때문에 안 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빡세게 그림까지 여러 개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뭔가 어때요? 그냥 산소의 개수만 파악해도 문제가 풀리기는 풀릴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랬죠? 지금부터가 좀 힘들어요. 뭐냐면 아까 살짝 이야기했었던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 가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 지우려고 하는데 괜찮죠? 다 지워볼게요. 여러분이 전자의 이동에 대한 산화 환원이 왜 가장 어려운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한 번만 다시 쓸게. 기본 개념만 쓸게. 산화야. 산소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요. 하지만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헷갈릴만 하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환원이라고 하는 친구는 산화의 정반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환원에서 산소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해요. 그리고 전자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정말 많이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부터 빡세게 벌써 넣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쌤, 그러면은요, 우리 아까 전에 공부를 했는데 이온들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온들로. 그럼 뻔하죠, 여러분? 첫 번째, 양 이온이 되었어요. 그럼 전자 어떻게 한 거예요? 전자 버린 거예요. 즉 어떠한 입자가 양 이온이 됐으면은 이 친구는 산화한 친구일 거야. 맞아, 아니야? 자, 혼틈 질문입니다. 양 이온이 되는 친구는 언제나 항상 금속이야? 언제나 항상 비금속이야? 금속이지. 죽는다 진짜. 그래서 양 이온이 되었다는 소리는 항상 금속이 산화하였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온이 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온이 되는 친구는 전자를 어떻게 한 겁니까? 얻은 거예요. 전자를 얻었다는 거고요. 전자를 얻게 된 친구는 뭐 한 거냐면은 환원된 거예요. 따라서 비금속인 친구는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환원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순하게 음이온이 되는 것만 환원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양 이온이 전자를 먹어요. 전자를 먹었어. 어찌됐든 간에 전자의 개수가 증가한 거 아니야? 그럼 양이온이 지금 뭐 했다라고 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환원되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쵸? 근데 양이온이 전자를 먹으면 뭐가 됩니까? 원자가 돼요. 그래서 원자가 된 친구도 우리 뭐 했다라고 봅니까?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나요? 그쵸? 요거 머릿속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를 쭉 넘어가시다 보면은 제가 요거 한번 간단하게 요거 암기하라고는 안 할 거거든요. 365페이지 봐주세요.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크카나마 알 뭐 쭉 암기를 시켜요. 고등학교 넘어가면. 근데 저는 요거를 암기하라고 이야기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저랑 같이 화학했으니까 대답 한번 해봐. 네 번째, 금속의 반응성이야. 얘들아 생각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은 애초에 뭐가 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고요. 즉, 양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산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제목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금속과 B라고 하는 금속이 있었는데 A의 반응성이 더 크대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금속은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전자를 잘 버리는 친구는 누구라는 말인 거죠? A라는 말이에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1번. 그럼 A는 전자를 버리려고 해. 즉 그럼 A는 뭐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산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 작아? 커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B는요?
못하겠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산화를 못할 것이다. 맞아, 아니야? 그럼 얘들아, 산화를 잘 못하면 뭘 하려고 하겠어? 환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B는요 오히려 전자를 얻으려고 해요. 즉 무엇을 할 가능성이 높아? 환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A가 산화를 하려면 전자를 버릴 수 있어야만 하겠네. 그치? A가 이미 양이온이라면 버릴 수 있는 전자가 있니 없니? 없어. 이미 버린 상태니까 반응을 해야 안 해? 안 해. 이해됩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얘가 이 과정에서 반응을 했으면 A 원자에서 뭐가 됐겠습니까? A 이온으로 변화했을 거예요. 그쵸? 그럼 B는 이온에서 그렇지. B 이온으로 반응을 한 거야. 이해됐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A, B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 A가 이온이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이온이었기 때문에 전자를 못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복잡하죠? 전자 못 버려요. 그쵸? 그리고 B는 원자 상태였기 때문에 전자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전자 못 먹음.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여러분 거기에 크카나마라고 제가 지금 필기를 했는데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되는 거냐면은 칼륨이 칼슘보다 반응을 잘하죠. 그쵸? 요거 한번 쓰고 시작할게요. 칼륨이 칼슘보다 반응을 잘해요. 그쵸? 그 말은요, 얘네 둘이 반응하게 되었을 때 칼륨은 뭐가 되려고 하는 거다? K 플러스가 되려고 하는 거고요. 칼슘은 뭐가 어떤 식으로 되려고 하는 거냐면은 Ca2 플러스에서 이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쵸? 근데 그럼 크카나마라 그랬어요. 칼슘보다 나트륨의 반응성이 더 작죠? 그쵸? 그 말은 칼슘은 무엇 하려고 하는 거예요? 2 플러스 형태 전자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트륨은요, Na 플러스에서 Na로 가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요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원래는 중학교 때 공부하고 넘어왔는데 요즘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필기할게요. 5번이야.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전하량 보존 법칙.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만 필기할게요. 이동하는 전자의 수는 항상 같아야 돼요. 다시 뭐라고? 이동하는 전자 수는 언제나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칼륨이 여기서 일로 오는 동안 전자 몇 개 이동했나요? 1개 이동했죠. 칼슘 이온이 칼슘 원자로 되려면 전자 몇 개 받아야 돼요? 2개요. 지금 이동하는 전자 개수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일치되겠습니까? 칼륨이 2개 있어야지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쵸? 이래야 전자 몇 개 갖다 버린 거예요? 2개. 이래야 전자 몇 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개. 다시 가볼게요. 칼슘이 칼슘 이온을 되려면 전자 몇 개 갖다 버린 거예요? 2개. 그냥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이 되려면 전자 몇 개 먹어야 돼요? 1개. 이동한 전자 개수 맞아요? 안 맞아요? 얘 2개 버렸으니까 얘는 몇 개 먹어야 돼요? 그러면 2개 먹어야 돼요. 몇 개 반응이 되니까 그럼 총 개수가 이온의 개수는 2개.
이해돼? 그치?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알루미늄이랑 아연 보자. 하나만 더 해볼게, 얘들아. 알루미늄이 조금 더 반응성이 크고 아연이 반응성이 작다, 얘들아. 보이나요? 보이죠? 근데 그러면 알루미늄은 몇 가 양이온이냐면은 3가 양이온이에요. 3 플러스. 오케이? 아연은 몇 가 양이온이냐면은 2가 양이온이에요. 이해됩니까? 아연은 모르겠으면 그냥 암기해라. 어쩔 수 없다. 알았지? 가보자. 알루미늄 몇 개의 전자를 갖다 버렸습니까? 3개. 이온은 몇 개의 전자를 먹어야 합니까? 2개. 개수 안 맞네요. 그쵸? 여러분 이거 크로스 체크로 가주시면 됩니다. 크로스 체크로. 어떻게? 이 숫자 이 앞으로 오자. 몇 개 움직였니? 이렇게 되면 6개 움직였어요. 크로스 체크 가자 그랬습니다. 몇 개 먹어야 되겠습니까? 얘는 그러면 이해되니? 그쵸? 크로스 체크로 가는 거야. 이거 예전에 이온 결합할 때 살짝 이야기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 빡세게 공부하시고 제대로 이해하셨으면은 저 전화랑 보존 법칙이 어느 정도는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은 제가 그림까지 조금 야물딱지게 그려서 366, 367, 368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10분 쉬었다가 그거 3개 하고 나면은 오늘 수업 끝납니다. 오케이? 좀만 화이팅 하자. 10분 쉬었다 할게요.